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6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25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과 다음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어저께 간목을 했었고요. 오늘 을목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간목은 양목이라고 했고 오늘 을목은 음목에 해당이 됩니다. 음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당이 되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어제 간목 같으면은 양목으로서 대림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공부하는 을목은 회목이라고 합니다. 회목. 그래서 우리 화회라고 하죠. 꽃 화자에다가 회목 내지는 그러한 꽃이라든가 난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회목, 회초 이런 화초 같은 걸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한 간목과는 다르게 화초 넝쿨식물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 같으면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러한 용도는 없겠고요.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뭐 선인장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육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세베리아 여러 가지 또 꽃을 피우는 것들 이제 한두 개씩은 키우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비싼 뭐 난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을목을 그와 같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화초를 키울 때는 무엇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화초를 피울 때는 무엇이 필요하고 분갈이는 언제 해주고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분갈이 같은 경우는 되게 봄에 하면 좋겠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여름에 을목 화초 같은 경우는 물을 잘 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겨울에는 매우 춥죠. 자, 그 비싼 난초 화초 같은 경우를 한겨울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추운 엄동살 안에 바깥에다 내놓게 되면 다 얼어 죽습니다. 철쭉 같은 경우도 밖에다 그 화분에 있는 거 바깥에다 내놨다가 겨울에 이제 설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안으로 들고 들어와야지만 그 철쭉이 얼어 죽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내놨다가는 뿌리가 얼어가지고 철쭉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철쭉이 약간 서리를 좀 맞아야 그 다음에 꽃을 좀 더 많이 피고 이쁘게 핀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는 있긴 한데 그래도 겨울에 계속 내놓는 것은 썩 좋지 않은 그런 풍습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꽃과 같아서 사시사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목이 꽃을 활짝 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화초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를 말하냐면 을목 입장에서 상관에 해당이 되는 병화를 뜻하는 것이고요. 수는 을목 입장에서 인성인데 편인에 해당이 되는 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임수가 정인이고 개수가 편인인데 임수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을목은 작은 화초이기 때문에 임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해수라 그랬죠. 자, 작은 화초 아주 이쁜 한 촉짜리 난초가 있는데 이 난초가 수백만 원짜리 합니다. 그러면 이 화초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물을 줄 때도 분무기에다가 깨끗한 물, 정수된 아주 맑은 물을 갖다가 분무기로 살살살 줘야지 이파리도 다치지 않고 하게 되는데 그것도 물 좀 준다고 해서 빨크라고 해서 뭐 물줄이 큰 거라든가 아니면은 수도꼭지에서 물 콸콸콸 틀어서 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한 난쪽 줄기가 부러지거나 어떻게 되면 물에 휩쓸려서 떠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 보는 것과 개수 보는 것이 그와 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임수 정인보다는 개수 편인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부득이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을목이 병화 개수를 쓰는 것보다 임수 정화를 쓰게 되면 오히려 어떤 사주, 어떤 국세라든가 공력 같은 것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미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어저께는 간목이 미월에 태어난 겁니다.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간목이 보는 미월의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겠고, 을목이 보는 미월의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어저께 제가 간목 설명할 때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돼? 의 고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의 고지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분들 뭐 포태법 12운송 하는 분들은 고지, 즉 내가 일간 자체가 묘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매우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 특히 원령에다 내가 뿌리를 둘 수 있다는 것, 원령에다 내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 즉 장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공부하셨겠지만은, 을목이 4,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 자체에 내가 뿌리를 둘 수가 없고요. 식신 내진 상관, 즉 화만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 을목이 매우 과설, 설기, 즉 일간의 기운이 많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월 같은 경우에는 4, 5월과는 달라서 을목이 간목이 미월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이 어떻게 돼요? 세력을 어느 정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지, 오히려 일간이 가불목, 일간인 가불목이 묘지에 들어가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4월이나 5월에 태어났을 때 원령 자체에 내가 뿌리를 두지 않고 화만 왕했을 때가 오히려 설기 과다가 돼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때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로 볼 때는 글자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주로 볼 때는 사주 전체를 다 보고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월지 글자 하나만 놓고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결코 타당한, 그 다음에 옳은 사주 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고지,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는 일간 간목 양목이 원령이 통분했기 때문에 재성의 왕해진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기명 종제격은 이룰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을목은 음간이기 때문에 원령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재성이 많아지게 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종제격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양간과 음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름이죠. 여름, 늦여름이기 때문에 개하라고도 하고요, 모하라고도 합니다. 매우 고온하고 뜨겁습니다. 고온, 건조하죠.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겠고, 미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물이 있어야지만 을목의 뿌리가 촉촉해져서 을목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건토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없으면 을목이 금방 말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그 다음에 하반 물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했고, 이 기준은 대서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월 같은 경우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동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는데 상반월에 태어났다, 마치 5월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고요. 5월에 태어난 을목 매우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살 수가 있겠고요.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을목 수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마르지 않는 수로서 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5월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하반월 때는 이 하반월 때는 금수가 진기한다 그랬죠.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때는 토가 왕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토가 용사하는 용사는 토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월 같은 경우는 금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의 세력보다는 토가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은 제다 신약, 어저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다 신약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을목 미월이 태어났을 때 월령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수가 없게 되면 기본적으로 을목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으면 반드시 뭐 금은 필요 없다 손 치더라도 뭐 지지로 어떻게 돼요? 뭐 해수라든가 자수 정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만 수가 어떻게 돼요? 토에 의해서 파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굉장히 왕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 무기토는 가장 중요한 수를 파극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주해질 수 있는 인성, 수를 파극하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사주 용어로는 뭐냐면 탐재파인이라고 합니다.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한자로 한번 볼까요? 뜻을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탐하다고 하는 거죠. 탐욕 할 때 탐자고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이렇게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재성이 인성을 이렇게 파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용신이 개수가 되는데 기신인 기토 편재 재성이 인성을 파해서 을목 자체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됐을 때 용재파인에 대한 어떤 여건이 됐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토가 미월에 태어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수가 용신인 경우에, 그죠? 무기토가 천간으로 투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탐재파인이 돼서 을목이 어떻게 됩니까? 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수를 용신으로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되겠고요. 재성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남자 같은 경우는 처덕이 없거나 재물로 인해서 큰 어떤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무기토가 잠난하다라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 을목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편제격에 해당이 되고요. 편제격에 해당이 되는데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다시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한적인 편제격에 해당이 되는데 을목이 비록 미월에 월지에 고지에 통근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죠. 월령 자체를 기토라고 하는 것은 미중 본기에 뿌리를 두는 것이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미중 중기에 뿌리를 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보다는 재성이 더 세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재다 신약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축토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축미충이 되죠. 축미충이 됩니다. 그래서 축미충이 되게 되면 자, 인신충, 사해충 내지는 자호충, 묘희충 같은 경우는 충을 하게 되면은 자호충 같은 경우는 뭐 오화도 깨질 수 있고 자수도 깨질 수 있고요. 인신충이 되면 인목도 깨질 수 있고 신금도 깨질 수가 있는데, 토충이라고 하는 축미충이라든가 진술충 같은 경우는 토충은 뭐라 그랬어요? 붕충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토충은 오히려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축미충이 됐을 때 축토가 깨지거나 미토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축미충 내지는 진술충이 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어느 하나가 깨져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축미충이 되게 되면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다신약하는 기질이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다시 생시에서 토를 다시 보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되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시간에죠.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얘가 없었을 때는 그냥 재다신약으로 끝이는데, 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이 왕토, 왕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칠살이라고 하는 건 신금을 생해주게 되죠. 이거는 왕제가 칠살을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다 신약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제살태왕하다라고 하는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성도 왕하고 살도 왕제가 생해주기 때문에 칠살 자체도 왕하죠. 그러면 을목 자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죠. 이 칠살 신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목은 쉬운 말로 수백만 원짜리 화초에다가 면도칼로 뿌리를 댕공 잘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을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지겠죠. 이런 사람들이 사주국세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재성이 많아서 그 재성이 칠살을 생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특히나 유흥오락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재다능 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데 투자를 한다거나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한다거나 주식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까요? 아니면 돈을 잃을까요? 대부분 돈을 많이 잃게 되겠고요. 자기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재성이 많게 되면 어떠냐면 성향이 욕심도 많습니다. 좀 쉽게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고 싶은 그러한 성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 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든가 형제자매라든가 일가 친척이라든가 친구들라든가 여기저기 돈을 다 끌어다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면 그나마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이 돈을 끌어다가 도박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가 친척 뭐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끊어지게 되겠고요. 그 재성으로 인해서 신금을 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금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이지 않게 되고 폐가망신 내지는 징역도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 매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욕심부터 버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이 약해서 왕한 재성과 왕한 관사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인성이 있거나 비견겁제가 있어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토가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만 있는 것보다는 토가 있게 되면은 이 토가 어떻게 돼요? 해수하고 섞여가지고 이걸 혼임이라 그래요. 혼임. 임수가 약간 탁해진다라고 하는데 개수라든가 아니면 신금 같은 경우는 해수 자체가 탁해진 거는 좋아하지 않지만은 을목간목 같은 경우는 해수가 탁해진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물만 있는 것보다는 뻘같이 진흙이 되게 되면 뿌리를 내리기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임, 오히려 임수가 혼탁해지는 것을 이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해중 임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임수가 된다 하더라도 천간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일간을 극하는 것을 방어할 방비책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좀 도와줄 수는 없죠. 물론 이제 해수가 있기 때문에 신금의 어떤 기력을 수가 있게 설기시켜줘서 약간은 옆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 없진 않겠지만 천간의 신금이 을목을 파하는 것은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이 신금을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사라거나 아니면 화사라는 것이고요. 제사란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제사를 하는 것이고 상관 제사를 하는 것이고, 인성으로서 어떻게 돼요? 살인상생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다시 토를 본다거나 다시 금을 생시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국세를 가지고 오늘의 생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자수를 봤고요, 축토를 봤습니다. 이거는
충미충이 되느냐 자축합이 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충미충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 어떤 분들은 자축합이 되기 때문에 충미충은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결론을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미충이 되고 자축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수는 얻었습니다. 자수를 얻어서 을목을 생존해 줄 수는 있죠. 물론 을목이 자수에 통관할 수는 없죠. 통관할 수 있는 것은 미토 내지는 해수에 통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충미충이 된다라고 하면 하게 되면은 을목에 있는 미중에 있는 을목이 깨지기 때문에 이때는 통관할 수가 없겠고요.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토가 왕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충미충이 구제가 되고 자축이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축 합토가 되죠. 자축 합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다시 재성이 왕해지는 것이죠. 충미충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자축 합해서 다시 토가 되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충이 되고 자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자수가 을목을 생조해주는 그곳은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으나, 똑같이 토가 좀 왕해지는 것은 뭐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한 가지 병화가 있게 되면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을 파하는 것을 병화가 신금을 억제해 줄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병화가 신금을 보게 되면 서로 천간합, 병신합수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서로 합하지 않고요. 아무리 병화가 신금을 좋아한다라도 이렇게 원격되어 있으면 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병화가 신금을 제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 합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합살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상관 제살로 놓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자, 상관 제살이냐 상관 어떤 분들은 합살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연간에 있게 되면 병신이 합해서 병화가 신금을 합해서 없어지는 것이, 이거는 합살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살이 아니라 이거는 제하는 걸로 놓고 보는 거죠. 제하는 개념하고 합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논계라고 하는 우리 절개녀가 있었죠. 선조이긴 한데 미군 장수를 어떻게 돼요? 무슨 어떤 그 개천인가 거기 가가지고 끌어안고 같이 투신했죠. 투신. 요거는 내가 걔를 끌어안고 투신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해서 철살 적장을 내가 같이 없앤 것이지만은, 제살은 어떻게 했대요? 합살은 나도 없어지고 쟤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남아있고 쟤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국군이 적군을 총으로 쏴 죽이면 나는 살아있고 적군만 없어지는 것이지만, 합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이 자폭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상관 제살과 상관 합살을 똑같이 보게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첩신되어 있어는 합살로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거는 제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병자시가 됐든 정축시가 됐든 토가 다시 왕해지죠. 엄청나게 왕해집니다. 미토, 축토 다시 기토, 그죠? 왕토가 다시 신금을 생겨주게 되는데, 그래도 미중에 있는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정화가 신금을 제하려고 하죠. 자,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고, 이 식신이 칠살 신금을 제하니까 제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 제살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토가 왕하게 되면 정화 일간이 토에 의해서 기운이 많이 설기가 되기 때문에, 그죠? 정화가 신금을 제하는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다시 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이 많이 설기되기 때문에, 이때는 차라리 목운이라든가 수운으로 가가지고 을목을 좀 생조해 주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인시는 뭐예요? 인목을 보는 것은 을목이 뿌리를 크게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은, 미월에 충미충하면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기토 하나 투출한 것은 그나마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기토 정도는 그래도 한번 버텨볼 만한데, 무토는 이거는 굉장한, 특히나 미월의 토왕절의 무토는 굉장히 왕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을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어떻게 되면 구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뭐 가지고 있는 것은 인목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수가 살아나서 을목을 생주해주고 관사를 통관시켜주고 아니면 목으로서 이 왕토를 좀 제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살아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왕토 큰 흙의 화초가 이렇게 매몰될까 말까 이렇게 상황인데 그 흙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바위라든가 송곳 같은 것이 같이 묻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흙이 무너지게 되면 을목은 그냥 이렇게 땅 속에 덮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인시 인목 본 거 좋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무토가 투출한 것은 큰 해가 되는 것이고요. 경진시가 되면은 이거 을경이 합할 것 같은데 을경이 합하지 않겠고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을경이 합하지 않고 을목이 그러면 경금 보게 되면 뭐 정관이니까 좋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제살태왕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정관 관사론잡으로 놓고 볼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살태왕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사시가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화이긴 하지만 신금이 어떻게 돼요?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는 어떻게 돼요? 금의 장생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금이 매우 약하지 않고 세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을목 하나 정도는 신금이 능히 제할 수 있는, 극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모개미시가 되면 천간으로 임수개수가 들어오게 되죠. 임모시만 보죠. 임모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화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임수 내지는 여기 개미시가 되면 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칠살인 신금이 을목을 극해하는 것을 임수 내지는 개수가 어떻게 돼요? 통관상생 즉 살인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겠고요. 또 임수 개수는 약한 을목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력도 있게 됩니다. 단제 오화 미토가 있게 되면 다시 화토가 왕해지는 거기 때문에 재성이 당시 왕해지는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토가 왕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해지는 토가 다시 칠살인 신금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어서 이 오늘 명식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신금이라고 하는 칠살을 어떻게 화살하느냐 어떻게 제살하느냐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화살 내지는 제살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칠살로 인해서 큰 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재물 욕심이라든가 너무 끼부린다고 하죠. 이런 것들 좀 절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좀 인성학적, 인문학적 어떤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자기 수양, 자기 공부 이런 것들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지도 편달해 줘야지 이 을목이 어떻게 돼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도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인성에 대한 어떤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